안녕하세요. 웰스겸연구소 정을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CEO 리포트 8월 대망의 8월 1주차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특수효과 넣어가지고 좀 했는데 거슬리시나요? 거슬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거슬리시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웰스겸연구소 정을소장입니다. 이건 괜찮습니까? 네, 어쨌든 이번 주 CEO 리포트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CEO 리포트 이번 주 내용 중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지방세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조정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의 경우 이제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어마무시한 12%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이면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자가, 그러니까 증여받은 수증자가 얘를 등록할 때 취득세를 12% 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조건도 이제 그 등기부 등본상의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등본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1세대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미혼인 30세 자녀도 역시 1세대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미혼인 30세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되니까 가족끼리 세대 분리하고 분산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줄이려는, 보유세를 줄이려는 건 이제 좀 원초적으로 차단됐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증여받을 때는 12%인데 상속을 받는 경우는 일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물들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주택수에 미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5년을 경과한 경우라도 공동주택인 경우 지분이 제일 큰 사람 걸로 이제 주택수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주는 것들은 이제 좀 세금이 좀 중과세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요 며칠, 이 시행령이 적용되기 요 며칠 동안 먼저 증여하려고 해서 지금 뭐 법무사들 엄청나게 바쁘고요. 세무사분들한테도 증여, 이제 뭐 사실 세무사랑 할 건 없죠. 법무사랑 먼저 증여하겠다고. 그래서 등기하는 거 되게 많아졌다는 거 보시면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녀한테 사업체를 물려주거나 어떤 방법이 좋을까? 내가 있는 가업을 줄까? 아니면은 좀 다른 가업을 줄까? 아니면 새로 창업을 시킬까? 이때 좀 판단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창업 사관학교 교육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도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비 창업사로서 신사업 아이디어나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고자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녀한테 좋습니다. 대신에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되게 다 소상공인일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 그 다음에 사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를 내고 있었으면 안 되고 사업자를 한 번도 안 낸 친구들, 그 다음에 업종 제한이 있는데 제한 업종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주점업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이 없는 음료 업종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이런 거,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고 그냥 음료만 하는 거, 즉 음식물이 안 파는 거, 이런 업종은 제외가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냐면 8월 27일까지 신청이고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이걸 좀 토대로 해서 저는 뭐 그냥 가업 승계 관련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가야겠죠. 그래서 뒷부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전부 다 이제 세법 개정안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증여세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일 거예요. 네. 증여세가 아니라 뭐죠? 초과배당을 통해서 증여세 절세하는 거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샤방하게 해야겠는데요. 네. 증여세 절세 마지막. 그래서 이 마지막 구간을 좀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초과배당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과배당이 내년부터는 일단 증여세를 먼저 내고요. 증여세 낸 거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먼저 배당이니까 배당소득세를 먼저 냅니다. 배당세를 냅니다. 그럼 이제 이만큼 배당을 했으면 배당소득세를 나가겠죠. 이 나머지 부분에서 또 뭘 내냐면 이때 또 증여세를 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배당소득세하고 증여세하고 큰 걸로만 이제 평가를 했다라면 이제는 내년부터는
둘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과 배당을 통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거의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고객분들에게 이 초과 배당의 마지막 증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 안내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뒷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주주가 아니시라면 이거 심각하죠. 그러면 바로 증여하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하는 6억, 그 다음에 성년 5천, 미성년 2천, 그 다음에 부모님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증여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10년 이내 사전 증여가 없는 경우 가능하고요.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 가격 평가가 중요한데 이 가격 평가는 반드시 세법상 평가를 준수하셔야 되고요. 특히 자산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이때는 전부 웬만하면 시가 평가를 하셔야 된답니다. 시가 평가의 기준은 저는 간평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 거, 평가를 지금 잘못하게 되면 바로 국세청에서 이제 전화가 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증여공제 한도로 쭉 맞춰놨는데 평가했더니 이걸 넘어가. 이걸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세금 때려. 이러면 좀 억울하니까 먼저 사전에 세밀한 주식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초과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을 보니까 2021년 1월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제 초과 배당에 대해서 증여와 소득세를 같이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월 1일 이전에 증여해야 되잖아요. 그럼 올해 안에 증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증여한다는 건 초과 배당의 증여일은 언제냐면 이 배당 결의일이에요. 배당 결의일. 배당 결의일이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당연히 정기 배당은 이제 물 건너 갔죠. 근데 정기 배당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건 아닙니다. 12월 결산법인이나 3월 결산법인들은 정기 배당이 물 건너갔지만 6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정기 배당을 9월 정도에 해도 되거든요. 9월에 주총에서 해도 되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은 법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6월 달까지 도래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 배당을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외 법인들, 특히 대다수인 12월 결산 법인들은 중간 배당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뭘 확인하셔야 되죠? 당연히 정관에 이 중간 배당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배당을 포기하는 주주의 그러니까 그 배당을 포기하는 작게 받는 주주의 동의서까지 받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CU 리포트 8월 1주차를 요약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제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거에 세금 혜택이 이제 없다 하시려면 빨리 하셔라. 왜냐하면 취득세가 그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그 공시가 3억 이상이라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12% 중과세가 되니까 빨리 하셔라.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자녀에게 뭔가 주시려고 한다면 창업을 해서 주시는 것도 좋은데 자녀가 어떤 창업을 하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창업 사관학교라든가 이런 걸 좀 통해서 자녀가 자금을 지원받거나 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창업 사관학교를 수료하시게 되면 2천만 원과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점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절세의 마지막 초과배당. 2020년은 초과배당에 증여세 절세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서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초과배당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주주가 돼야 되니까 주주부터 만들어 주시고 주주를 만들어 주시려면 주식을 증여해야 되니까 이때 주식 증여할 때 시가평가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과 배당을 하려면 지금 중간 배당밖에 없으니까 이 중간 배당 반드시 정관에 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소장과 함께하는 CU 리포트 프리뷰 8월 1주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이만 안녕.